코스피 8천 찍고 왜 무너졌고 외국인은 왜 팔기 시작했을까? 오늘 코스피는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 8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8천을 찍은 뒤 시장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046.78까지 올랐다가 결국 7493.18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한 겁니다. 오늘 시장이 무서웠던 이유는 단순히 지수가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8천을 찍자마자 시장의 큰손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것. 오늘은 이걸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왜 코스피는 8천을 찍고 무너졌는지, 왜 외국인과 기관은 팔기 시작했는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의 중심이 됐는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축제처럼 시작해서 검은 금요일처럼 끝난 장.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강했고 AI와 반도체 기대감도 이어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고 코스피는 장 초반 빠르게 8천선을 넘었습니다. 이 자체는 엄청난 상징입니다. 코스피가 7천선을 넘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천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8천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8천 돌파가 추가 매수의 신호가 아니라 차익 실현의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8천을 찍자마자 팔았을까?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상승은 좋지만 너무 빠른 상승은 시장 안에 부담을 만듭니다. 특히 코스피가 단기간에 앞자리를 빠르게 바꾸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긴 한데 너무 빨리 온 거 아닌가? 이때 8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심리적 저항선이 됩니다. 계속 사야 하는 자리인지, 한번 이익을 챙겨야 하는 자리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조 원 넘게, 기관도 1조 원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7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개인이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시장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나온 곳이 그냥 아무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하락의 중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을 끌어올린 핵심은 AI 반도체 기대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시장의 돈은 이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반도체가 오늘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8%대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7%대 하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가 단순한 업종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반도체는 시장 심리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반도체가 강하면 사람들은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혹시 주도주가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은 바로 그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8천을 넘겼는데 주도주가 버티지 못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은 환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 외국인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코스피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상황이라면 환율 부담은 차익 실현에 좋은 명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불안하고 일단 이익을 챙기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온 이유를 이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리와 글로벌 위험 회피입니다. 오늘 하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대만 가권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시장은 최근 반도체와 AI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컸지만 반대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차익 실현 압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부담, 달러 강세, 유가 불안, 중동 리스크. 이런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오른 시장, 가장 많이 오른 종목부터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상이 한국 반도체 대형주였던 겁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급락은 상승장의 끝일까? 여기서는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상승장 끝났다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하루 조정이다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장은 상승장의 끝이라기보다 과열 구간에서 수급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 장입니다. 즉 시장이 알려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오르면 큰 손들은 언제든 팔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오늘 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건 매도 사이드카입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건 시장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급격하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건 일반적인 조정이라기보다 장중 변동성이 매우 컸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체감한 공포가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종가가 빠진 게 아니라 장중 흐름이 너무 급격했습니다. 8,000 돌파, 환호, 급락 전환, 사이드카, 반도체 급락, 환율 1,500원 이 모든 게 하루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하락장이라고 부르기보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강하게 팔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도 이 매도가 이어지는지입니다. 외국인이 바로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만 봐도 됩니다. 매도 강도가 줄면 시장은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 강하게 나온다면 반등이 나와도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단입니다. 오늘 급락의 중심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등의 첫 신호도 반도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 주 초반에 추가로 밀리지 않고 하단을 잡는다면 시장 심리는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종목이 계속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도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리기판, 전력설비, 피지컬 AI, 실적주까지 모두 반도체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반도체 대형주 하단 확인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 1,500원입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계속 1,500원대 위에서 움직이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을 더 조심스럽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환율이 진정되면 오늘 급락에 따른 과도한 공포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코스피 지수만 볼 게 아니라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식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반등의 질입니다.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반등하느냐입니다. 반도체가 먼저 살아나는지, 코스닥이 같이 회복되는지,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거래대금이 특정 테마가 아니라 시장 전체로 퍼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만약 반등이 나오는데 일부 테마만 오르고 반도체 대형주는 계속 약하다면 그건 진짜 회복이라기보다 낙폭과대 반등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하단을 잡고 외국인 매도도 줄고 환율도 안정된다면 시장은 다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같은 날에는 공포에 휩쓸려서 무조건 던지는 것도 위험하고 싸졌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 장은 가격보다 수급을 봐야 하는 장입니다. 둘째, 지금은 지수보다 주도주를 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반등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살아나면 시장의 중심은 아직 약한 겁니다. 셋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장면이 나와야 진짜 반등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테마만 따라가기보다 거래대금이 붙는 섹터를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흔들린 뒤에는 돈이 훨씬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실적, 수급, 모멘텀이 동시에 붙는 곳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졌고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반도체가 하락의 중심이 됐습니다. 개인은 7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시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를 다시 넘어섰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8,000 시대 개막이 아니라 8,000 이후 시장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한 문장입니다.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 시장이 진짜 더 갈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너무 빨리 달려온 시장인지 그 답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지, 반도체가 하단을 잡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 오늘 급락이 단순 조정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의 시작이었는지 조금 더 분명해질 겁니다. 오늘 장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가격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수가 아니라 수급을 보고 뉴스보다 돈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시장의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